많이 써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디북스 그리고 라프텔, 리디셀렉트를 운영하는 리디 주식회사에서 이제 전사의 콘텐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전략 그룹을 맡고 있는 정문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좀 오리지널 웹툰을 제작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수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시스 미디어의 김권수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 에이시스 미디어는 이제 웹소설을 출간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에이시스 미디어와 리디 주식회사가 같이 좀 설명회를 하는 건 좀 의아해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이시스 미디어는 저희 리디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자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리디 주식회사가 이제 리디북스에서 로맨스 소설과 BL 소설 그리고 이제 일부 BL 웹툰 영역에서 좀 굉장히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희 자화자찬이지만 잘 이끌어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판타지 소설 쪽에서도 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BL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고 있는 게 데이터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런 리디의 여성 독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리디에 딱 맞는 이제 오리지널 판타지 소설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제작된 소설들로 웹툰 그리고 나중에는 라프텔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좀 만드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시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 딱 맞는 소설을 제작해줄 작가님을 채용을 해서 저희 이제 김건수 대표님과 어떻게 보면 밀착으로 붙어서 웹소설을 제작해줄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채용 포지션을 이제 설명회 전에 두 개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리디북스의 웹툰 PD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실무진과 논의한 결과 꼭 풀타임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다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미리 전달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에이스 미디어의 웹소설 작가 포지션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주 4회 출근하고 하루는 학업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처음엔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규 전환의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 기회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불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복지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주신 학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운동비를 지원하거나 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일부 복지들은 저희가 계약직 직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뭐 샐러드나 혹은 영양제나 뭐 야근 시에 식사비, 교통비, 그리고 업무 장비 등 이런 업무 환경과 관련된 복지들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에이시스 미디어의 김건수 대표님께서 오늘 뽑는 그 에이시스 미디어 웹소설 작가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잘 들어주시고 이따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수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에이시스 미디어는 아까 좀 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웹소설을 출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외국 작가님들을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내부 작가를 채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설명회를 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느꼈었던 아쉬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작가님들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본인들이 되게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작품을 하나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뭐 소재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물을 구성하고 뭐 작품을 연출하고 등등 이제 좀 많은 능력들이 필요한데 어떤 건 되게 잘하시는데 어떤 건 못하시다 보니까 작품이 항상 좀만 더 잘했으면 좋은 작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 작가님들이 자신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작품에 모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회사에 아예 내부로 작가를 채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청강대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게 된 건데요. 이제 집단 창작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한 가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창작이라면 하나의 공통된 세계관을 무대로 작가 개개인이 작품을 쓰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작품을 여럿이 만드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창작 방식 자체는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토리를 짤 때 혹은 뭐 세계관을 짤 때 개인이 짠다기보다는 전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소재가 선정이 됐고, 혹은 소재 선정 단계부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남이 더 저보다, 다른 작가님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면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사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만 선정을 해서 소재부터 이제 플롯까지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을 한 후에, 그럼 그 소재랑 이제 그 플롯을 누가 쓸 건지는 그 회의를 하다 보면 가장 좀 잘 맞는 작가님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작가님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플롯과 그 소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의 작업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쓰는 과정에서도 내가 혼자 쓰니까 이런 인물들의 대사나 이런 인물들의 묘사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낯선 인물들도 있고 내가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분이 도움을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의 공통된 세계관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 개별적인 작품을 쓰더라도 쓰긴 할 텐데, 이제 개별적인 작품을 쓸 때 개인의 창작력보다는 모두의 창작력을 좀 이제 하나에 합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 내부 채용 작가랑은 별도로 그 작가 PD의 직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집단 창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웹소설 회사에 있는 PD는 교정도 하지만 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스토리가 정말 독자들한테 먹힐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사실 PD로서 일을 제일 잘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작품을 어, 안 되는 작품을 정말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게 만드는 건 힘들지만, PD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글을 보다 보면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에피소드들이 있고, 아 이거는 한 독자 만약 100명이 있다 치면 10명은 좋아할 것 같은데 90명은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사전에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걸러서 최소한 좀 불호인 부분들을 많이 빼고 독자들이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게 편집자가 가장, 그러니까 즉 PD가 가장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저희는 집단 창작에서도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좀 작품에 많이 어, 적용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 쓰다 보면은 자기의 취향을 되게 좀 많이 가미시켜요. 근데 취향이 독자들의 어떤 원하는 작품의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지어서 아 이게 정말 내 취향인 건지 아니면 정말 흥행성 있는 플롯인 건지 이런 걸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PD도 회의에 참여를 해서 작가들과 PD가 동시에, 아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PD로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작품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작가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웹소설 PD가 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저희가 채용할 내부 작가나 웹소설 작가 PD의 직무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이 조금 집단 창작 시스템 말씀하신 거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학생들이 듣기에 조금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세계관하고 시놉시스, 편당 시놉시스까지를 같이 짜요. 한 3-4명이서 같이 짜요. 그래서 세계관을 크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 그다음에 뭐 한 총 20편이 있으면 20편마다 이제 각 편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를까지 같이 짠 다음에 그다음에 각 편마다 좀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어떤 편은 좀 뭔가 정적이고 뭐 감정적이고 로맨틱한 뭐 분위기를 빌드업해야 되는 편이 있고 어떤 편은 좀 추리물이고 어떤 편은 액션에 좀 더 가깝고 이런 편들에 따라 장점을 가진 작가님들이 따로 초고를 써요. 그러니까 뭐 1편은 1편 4편은 이분이 초고를 쓰자. 뭐 4편 5편은 이분이 장점이니까 이분이 초고를 쓰자 해서 초고를 다 따로 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초고 다음에 이제 왜 이제 다른 A 작가님이 초고를 쓰면 B 작가님과 C 작가님이 그 초고를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작가님은 초고는 잘 쓰는데 뭐 플롯은 잘 짜는데 대사가 엉망이야. 근데 대사 내가 이제 뭔가 말랑말랑한 대사는 이 사람이 잘 써. 그러면 이 사람이 대사를 좀 전반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어떤 설정을 좀 약간 에피소드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재빌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그렇게 식으로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려봤어요. 네. 네,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서. 네, 네.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네, 사실 소설의 업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작품이 네,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네, 확실을 하지는 않고 음, 일단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이렇게 시도하고자 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타지 시장도 네, 좀 여성 고객들이 리드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음, 그 고객들의 선호가 저희 이제 리디북스 안에 데이터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소재, 요런 키워드가 먹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는 단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성 작가님한테 그냥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건수 대표님이 네, 직접 PD 학생들을 이제 조금씩 가르치면서 그런 작품을 생산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단 창작 체제 같은 경우 저희가 드라마 작가님한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네, 좀 네.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그렇게 집단 창작을 하는데 소설을 이렇게 집단 창작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네, 예, 근데 해외에서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미 특히 판타지가 좀 시리즈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라든가 좀 뭐 판타지 전문 출간 업체라든가 로맨스 전문 출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가님들을 막 잔뜩 회사에 출근시켜서 막 몇십 명씩 출근시켜서 그냥 같이 막 짜내고 그다음에 이름은 한 사람 왜 가상의 이름 하나로 내보내고 이런 걸 예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판타지 같이 좀 세계관이 크고 이런 게 이제 여성향, 남성향의 이제 구분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좀 웹툰이나 이런 것처럼 소설도 이렇게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겠다.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네. 해주셔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왜 질문을 안 하지?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채팅창에 뭐 이렇게 질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벌써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건가요? 잘 듣고 있어요? 네, 뭐 진짜 편하게 네,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질문 네. 주셔도 좋습니다. 음, 교수님들은 어떤가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로 음. 팀 단위로 구성돼서 작품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창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좀 약간 총괄하는, 리드하는 그런 한 사람의 약간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네네. 키를 맡기는 것은 어떻게 PD님이 되실까요? 아니면은 저 고양이가 진짜 정말 PD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대표 작가로서 이렇게 올라서서 주셔서 우리 될까요? 네, 김건수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원래는 웹소설 작가셨어요. 아, 네. 하시다가 네. 이제 PD로 전향을 하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신 거고 지금은 거의 이제 PD로서의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 플롯이나 이런 게 좋아도 글이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런 글 자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에이스 미디어의 기성 작가분들께도 좀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집단 창작을 하는 경험과 동시에 글 자체에 대한 피드백도 좀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작가님들 보면 설정은 굉장히 기발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설정하며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디벨롭해 나가는 건 또 기성 작가님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게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섞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네, 네, 팀을 그렇게 짜면 기성 작가님과 이제 신인 작가님 이렇게 팀을 짜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성 3학년 프로젝트 작가님이 수업에 한번 집어넣고 아, 싶은 커리큘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3학년에 여기까지만 집단 창작 수업이 있어요. 음. 공동 창작 아, 실습이라고. 네네. 그래서 근데 공동 창작 실습을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3학년 수업을 미리 만들잖아요. 이제 재작년에 웹소설 전공을 만들기 전에 재작년 더 전이구나. 그때 공동 창작 실습을 미리 만들었던 게 이게 제가 실제로 사회에서 일해보면 그 작가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작업 능력이라기보다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PD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하고, 지금 어떤 사회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마케팅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회사의 전략이나 이런 어떤 투자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집단 창작을 할 때 작가들끼리 말이 또 안 통하면 이게 항상 망가지더라고. 혼자 맡겨놨을 땐 잘하는데 이렇게 시너지가 생각보다 안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집단 창작, 공동 창작 수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확실히 네네. 예전에는 막 어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는 천재적인 고립된 작가의 상이 되게 멋진 예술가의 상으로 보였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작가상들은 그냥 약간 고리타분한 이미지로 남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기획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마케팅 혹은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할 정도까지가 그렇게 좀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학생분들도 좀 그런 쪽에서도 약간 감안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채용 인원이 몇 명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네. 채용 인원이, 교수님, 네네. 네, 답변해 채용, 주시면. 네, 잠시만요. 채용 인원의 경우에는 지금 딱히 인원 수 자체를 뭔가 정해두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작가님들이라면 좀 최대한 많이 오히려 모시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집단 창작을 해야 하니 좀 최소 인원은 그래도 두세 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많게 해서 오히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인원은 한 3명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기성 작가가 포함된 3명일지 아니면 기성 작가를 포함한 4분이 될지는 채용 진행 상황을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일단 달코 다른 사회인 작가들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놔도 바로 작업을 해요. 그냥 누구랑도 작업을 할 줄 알고 누구랑 얘기를 해도 바로 알아듣고 이러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좀 너무 떠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아, 하고 그런 건 전혀 네, 기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실 네, PD로 활동을 하면서 저랑 네, 작업을 해오신 작가님이 거의 한 3, 40분은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작가님들이랑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제가 워낙 익숙한 부분이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낯선 작가님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잘 리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기성 작가님들의 경우에 웹소설은 특히나 독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독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음,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또 기성 작가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라 음.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좀 잘 리드해 주시는 어떤 분들 밑에서 상처 안 받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이제 흔치 않아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질문 대답해 네. 주시면 네.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판타지라는 장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대 판타지든 정통이든 다 나뉘는데 그것들을 딱히 가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소재가 됐든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하면 그냥 전부 다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소재를 고르는 과정에서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는 사실 장르로 나눌 수는 없어서 좀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트렌드 안에 포함되는. 근데 그것들까지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작가님들이 금방 한 1, 2주 내로 습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트렌드 중에 뭐 아무 예라도. 잘 나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 저희가 좀 워너비로 뽑고 있는 작품은 뭐 내가 키운 S급들이나 뭐 이거는 모든 작가님들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이런 작품들이 사실 당연히 워너비인 것 같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특히나 그런 작품이야말로 집단 창작의 힘이 가장 발휘가 많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워너비를 뽑자면 이제 그런 네.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독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부부 집단 창작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여러분도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잘 알겠다고 합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성향, 남성향 중에서 뭐 무조건 여성향이다 이런 거는 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남성향이지 않은 작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판타지 시장은 굉장히 좀 남성향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되게 거부가 없는 작품. 그리고 사실 판타지 자체가 좀 남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향 판타지는 여자도 좋아하지만 남자도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느 쪽도 의식하지 않고 쓰게 되지만 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소설을 보다 보면 댓글을 보다 보면 유달리 싫어하는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웹소설 독자들은 좀 어떤 이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패턴들이 이미 있지 않나라는 정말 이것만큼은 쓰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뭔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뭐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 정도 있을까요? 꼭 지켜야 되는 거. 예전에는 뭐 그닥 의식하지 않고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꼭 이런 거는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예전에는 주인공이 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네. 성공을 하는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고난을 겪는 걸 보여주면 독자들이 다 이탈을 해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기 때문에 음, 그 고난을 겪는 과정 자체를 사실 스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음,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는 에피소드들을 음,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예는 뭐 예를 들어 보통 예전에 판타지는 대부분 캐릭터들이 다 남자였는데 요즘에는 판타지에 여자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캐릭터들이 뭐 전독시로 쳤을 때 혹시나 뭐 힐러만 한다든지 음, 이렇다기보다는 여자 캐릭터들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이런 게 또 최근에는 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난을 스킵하는 게 저희가 가르치는 어떤 전통 작법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조금 더 네, 발전된, 맞아요. 네네. 이제 전통 작법은 이제 고난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고난을 묘사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고난이 있기는 있지만, 네, 그래서 고난을 길게 끄는 걸 싫어하고 그 고난을 음, 정말 빨리 순식간에 헤쳐나가는 모습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소설을 보면서 독자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현장 아니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약간 이거는 저의 궁금증인데 고난을 안 쓰게 되면 이 많은 작품들의 회차를 어떻게 채우나요? 이런 것들이 항상 아,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제 왜냐면 실제로 뒤로, 예, 작가님들이 네,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실 네,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예전 템포로 글을 쓰면 한 1, 2권까지는 주인공을 구르게 하다가 한 3, 4권쯤에는 이제 주인공이 그걸 극복을 하고 음, 좀 이제 누가 봐도 이제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 음, 그리고 5, 6권부터는 실제로 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음, 이제 활약상을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좀 예전 템포였는데 요즘 템포에는 사실 이미 1권의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이뤄요. 네, 그래서 2권 가면 쓸말이 없어지는 경우도 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쓰는 게 분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작품을 빨리빨리 완결을 치시는 게 돼버렸고 요즘에 음, 성공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음, 작품을 좀 길게 쓰실 수 있게 됐고 좀 그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작가들이 그런 분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성공 가도만 계속 쓰면 도저히 분량 채울 자신이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애초에 독자가 봐주지를 않으니까 분량 고민 이전에 독자가 봐줘야 뭔가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저는 저희 작가님들에게도 음. 분량 고민은 일단은 독자들이 봐주고 있을 때 그때 하자 하고 그때 열심히 회의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그럴 때 정말 이제 집단 창작이 많이 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성공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짧게 끝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음, 몇백 회차씩 쓸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음, 그런데 뒷부분에 같은 성공의 방법을 다양한 성공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함께 쓴다면 그때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혼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 보니 많은 게 풀렸나? 네, 네, 이소율 학생님께서 음, 진짜 중요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음, 일단 요즘에 이제 리디북스 쪽에서는 여성 고객들이 판타지를 많이 보기 시작한 게 트위터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이제 벨텍이라 그러는데 비엘을 열심히 보던 사람들이 비엘의 권태기가 와서 아, 이제 델택이. 네, 음,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떠들기 시작한 작품들이 지금 전독시 100만 대 네스급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네.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를 여성향이라고 규정해서 쓴 게 아니고 여성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전 판타지 소설들 보면은 이제 여성을 트로피화하거나 또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 이런 이제 장면들이,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고 이제 굉장히 여성 독자들도 편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음,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주인공 한 명이 멱살을 잡고 처음부터 스토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 캐릭터들의 좀 덕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 좀 판타지도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게 집단 창작을 하면 더 적합한 작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요즘 판타지, 웹소설 판타지는 이제 정통 작법을 따지면 그냥 주인공 한 명이 그냥 끝까지 다 끌고 가는 건데 요즘 웹소설 작법을 보면은 어떤 에피소드는 확실히 주인공이 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확실히 주인공이 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마블 세계관처럼 캐릭터들을 다 다양하게 굴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애초에 그 마블이나 DC 같은 게 집단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좀 새로운 어떤 지형이 나타났달까? 소설에서는 그전엔 볼 수 없었던 그 작법 자체도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도 또 비애를 판대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음, 그런 코드들이 있어서 네. 또 작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판만 깔아주는 게 조금 더 BL 애호가 되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정통 음, BL 애호가는 그냥 대놓고 BL이 아니라 그냥 어디 아무 작품에나 행간을 읽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네, 네. 그러면은 또 저는 이거 웹툰 PD님을 네. 여기서 이제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웹툰 PD 채용 설명회를 여기서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왜 웹툰 전공이 아니고 저희에게 하시는지 그게 살짝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저희 일단은 웹툰 PD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일단 뭐 당연히 그림을 볼 줄 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 그리고 이 서브컬처라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웹소설도 같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일단 신입으로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있다면 뽑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실무진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PD 쪽에 좀 업무도 많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이야기할 것들도 실무진끼리 많다 보니까 풀타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잠시 고려를 하게 됐어요. 근데 혹시나 학생들께서 뭐 나중에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이제 항상 웹툰 PD는 저희가 공고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직접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진 어,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웹툰이나 책으로 나오는 소설을 많이 읽은 분들은 보통 웹소설 작가로 이제 전향을 하실 때 굉장히 잠재력이 크신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음, 이제 그분들이 웹소설 문법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진 않아요. 네. 저도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처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웹툰, 뭐 책 또는 뭐 영화 이런 식으로 온갖 거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왕도를 걸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왕도를 걸었다라고 이미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만의 자기한테 특화된 길, 자기의 약간 스타일에 맞는 루트를 찾아내고 개척하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의미로서의 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작품을 봐왔던 이런 것들의 양으로 어떤 결과가 정해진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웹소설 안 익혀져요. 문법이 안 네네. 익혀져서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웹소설 문법이란 것도 뭔가 어떤 정형화된 뭔가가 있다기보다도 피할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도 계속 맞아요. 변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저런 거는 오히려 이제 안 익혀져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나 막 기성 작가분들이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음. 단기간 안에 안 되는 건 오히려 이제 완성도 있는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잘 힘든 건데 책으로 나오는 소설을 이미 많이 읽으신 분의 경우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미 갖추고 있으실 테니까 웹소설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군요.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학과 그 목표에 자체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냥 어떤 콘텐츠라도 차별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 중요한 학생들이 지원하면 된다라고 저희 전공 소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갖고 싶은 마음을 여십시오. 네. 굶어 죽진 않고요. 굶어 죽지 않고요. 예. 원수님도 네. 이제 작가나 PD한테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한 장르에만 심취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장르를 읽을 수 있는. 네,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좀 너무 어떤 특정 장르에 심취를 하면 좀 그게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을 이제 작가님들이 하시면서 오히려 뭔가 좀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시면서 작품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살릴 수 있었던 소재들이 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막 판타지 작가들한테도 로맨스도 많이 읽으면 좋고 그리고 소설 쓰는 작가들이지만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보는 게 좋고 이런 이야기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제 앞으로 웹소설을 시작을 하셔도 다른 장르, 뭐 다른 컨텐츠를 많이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게시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나 작은 게시판에서만 놀게 되면 거기에 항상 들어오는 고인물들끼리만 계속 대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되먹임 당하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굳어져서 이제 고집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한 게시판에 고인물이 되는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시판에. 네. 무협도 그런가? 요즘도 무협도 되게 퓨전이 되지 않았나요? 좀 질문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협이 그렇다는 게 어떤 의도이신 거지? 그러니까 한 장르만 파는 것보다 여러 장르를 좀 다양하게 읽으면 좋고, 네네, 거기에 무협도 사실은 이전까지 이미지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장벽은 있지만 완전 고인물들한테 어필하는 장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지 정말 지금도 그런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협도 최근에는 퓨전 무협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보통의 요즘 작가님들이 판타지 작가님들은 무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무협도 읽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무협에서는 사실 되게 좀 촘촘한 어떤 힘겨루기가, 그러니까 힘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는 세계관을 갖춘 건 무협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또 무협에서 배울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예전에 그런 딱딱한 무협지를 지금 쓰면 당연히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 또 판타지나 로맨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말랑말랑한 감성을 또 무협에 섞을 수도 있고 해서 무협도 정말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판타지 작가님들이 에피소드
짜는 게 막힌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무협지들을 아예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협지 보고 에피소드 좀 참고 많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 장르는 따로 논다 이런 거는 무협 포함해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장르들이 발전하고 그 공식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장르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가야 좀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극이 유행이었고 좀비가 유행하니까 킹덤을 만들고 로맨스가 유행하고 스릴러가 유행하니까 로맨스와 스릴러 합친 치즈인더 트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장르를 운영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아, 이 작품은 좀 참신하다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혹은 관객들이 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 작품을 좋아하게 되면 인생이 좀 풍족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너무 덕후의 마인드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배우면 끝이 없고 배우면 끝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서점에 갈 때마다 좀 신이 납니다. 그냥 아 내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온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거에 좀 취미를 붙이시는 걸 저는 언제나 적극 추천입니다. 적극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무협이 뭐 이제 3, 40대 또는 4, 50대 아저씨층한테만 이제 소비된다 이런 그게 있고 이제 보수층에게만 어필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무협이 한번 맥이 끊긴 후 맥이 끊기고 한 세대가 맥이 끊긴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가 다시 무협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새롭고 신선하다 고인물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신선한 문법이라고 느끼더라고요. 레트로가 유행하듯이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레트로를 다시 보니까 재밌는 건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무협이 젊은 작가님들한 손에 들어가면서 좀 젊은 문법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걸 계속 보게 되거든요. 무협과 로맨스를 잘 섞어가지고 그 어떤 여성 독자들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무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자기한테 솔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독촉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 이제 작가님한테 독촉도 하고 응원도 하고 사실 다 하는데 이제 독촉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다고 정말 못 쓰시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좀 느낌이 와요. 아, 이제 한 1, 2주 있으면 이 작가님 연재 빵꾸 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슬슬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 이제 좀 전화 자주 드리고 시간 나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뭐 혹시나 작가님이 정말 그냥 연재에 지쳤다기보다 스토리 짜는 게 이제는 버거워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같이 스토리 짜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협박 같은 문자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겁나는 그런 대로. 적은 저희는 전혀 없고 네. 저희는 저도 작가였다 보니까 휴재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협박성의 마감 독촉을 했던 출판사들이 다 한 번씩은 더 큰 사고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저희 경험담으로는. 그렇기 새벽 때문에 이거는 2시에 정말 작가님 주무시나요? 뭐 이런 거 아유 마감 단위 독촉 뭐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걸 쓴 출판사들은 한 번씩은 큰 사고 아. 치더라고요. 그 마감 독촉 이모티콘은 작가님 지금 뭐 하시죠? 뭐 주무시나요? 이렇게 마감 독촉 그 카톡 이모티콘은 교수들끼리만 씁니다. 절대로 남한테 유출해서는 안 되죠. 또 질문이 있는데 주 4회 출근 이거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주 4회 출근을 할 경우 이게 저희가 출근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보통 저희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회사에서 가끔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원을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일단 따로 시험 포트폴리오 제출은 습작으로라도 쓴 게 있으면 필요할 것 같고요. 시험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주 4회 출근의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 글 쓰는 것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막 모았다가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냥 나오자마자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 1회 뭐 이제 수업이
없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그런 거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공간 안에서는 수업 듣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제 따로 나오셔서 로비 같은 곳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네, 네. 하고 있는 이 곳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이 미리 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럴 때만 아니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학교에서 약간 편의를 봐주면 좀 가능할 것 같은 기도 하거든요. 좀 여기 지원하고 싶은데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네. 예, 업체와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시간표 미리 짜서 좀 편히 봐주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한번 그럼 해보십시오. 편하게 네네네.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조율을 좀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은 거의 다 하신 건가요? 취직하고 싶은데 글에 자신이 없.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PD는 어떠신가요? 네. 이 글이 자신이 없다라는 게 실제로 글을 못 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내가 과연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는 그냥 이제 전문가한테 데려다 놓고 판단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웹소설을 이제 써보겠다 하는 작가님들이 한 6개월, 1년 고생하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 1년을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아. 좀 힘들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좀 정말 하시고 싶으신다면 자신 없으신 것도 큰 걸림돌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서 고생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사업에서는 집필 말고도 정말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솔직히 진짜 정말로 관리하기 더 어렵긴 합니다. 나 자신 있어, 나 진짜 잘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자신감에 비례하는 결과물을 가져오지만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자신감 있는 신입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저도요. 자신감 있는 신입생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피드백 갖고 올 때 진짜 여러분들 태도에서 느껴진다고요. 네네. 너무 자신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네. 안 고치려고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작품에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태도는 언제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가 너무 고생을 시키긴 하나 봐요. 1학년 땐 좋았죠, 다들. 여러분 1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나 널널한가?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2학년 되면은 달라질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3학년이 되면은 한층 더. 네, 3학년은 한층 더. 1학년 즐거웠었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예. 여러분 입학한 여러분이 잘못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고 혹시 또 질문이 나중에 생기면 제가 모아서 또 이제 채팅방으로라도 따로 물어서 여러분께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대요. 영혼이 있는 건가?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다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두 저도 수고.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네. 저는 이제 위디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판타지 소설 팀을 운영했던 적도 있고 많은 CP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김건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PD로서의 좀 역량이나 감이 이제 지금 현업에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이제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네, 너무 칭찬을 하나? 나도 홍석인 교수님 칭찬해야지 조금 있다가. 네, 진짜 재미나셨네.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디 본사 차원에서도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네, 학생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녹화한 거 지금 기록 중이니까 이제 녹화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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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네. 녹화된 파일은 이제 네, 네. 좀 어디 큐되거나 하지 않고 학생분들만 보실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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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꼭 그렇게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